은행 지점장으로 35년 61세에 3억 들고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월 200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기간 직장에 몸담았던 분이 퇴직 후 3억이라는 자산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저 역시 요즘 들어 과연 내가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하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월 200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매달 200만 원만으로 경제 생활을 영위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200만 원이면 간단하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추측해보지만 막상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식비, 병원비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모로 계획 밖의 소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한 후 61세에 퇴직하신 분이 3억 원의 종잣돈으로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유지하며 살고 계신다니 그분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겐 3억이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은퇴 자금으로는 모자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나 지출 형태가 천차만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과연 나에게 맞는 은퇴 계획은 무엇일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3억 원으로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은퇴 후 삶의 청사진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설득력을 더하고자 퇴직 전후 다른 사례도 같이 나눠볼게요. 1. 은퇴 후엔 심리적 적응부터. 보통 은퇴 준비라 하면 가장 먼저 경제적 부분을 떠올리게 돼요.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하지?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등등 말이죠. 물론 이런 금전적인 고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심리적 공허함도 크게 다가와요. 특히나 35년간이나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면 평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거든요. 내가 오늘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들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이 공백감을 어떻게 채울지 몰라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실제로 그 은행 지점장님도 겪었다고 해요. 처음엔 와,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네. 자유다. 하고 좋아했지만 한두 달 뒤부터는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은퇴 이후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정의하고 내 일상을 채워줄 활동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돈 문제만큼이나 은퇴 후의 멘탈 케어도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2. 은퇴 후 지출 관리의 현실. 월 200만 원으로 산다고 하면 꼭 그렇게 아껴 살아야 하나? 조금 더 쓰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넉넉하게 지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매월 200만 원이 한계라면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갖추어야겠죠. 제가 아는 사례를 먼저 소개할게요. 사례 A 60세의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한 지인께선 퇴직금과 개인저축을 합쳐 약 4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은퇴 후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고 월세 수익이나 배당 소득을 만들기 위해 일부 자산을 투자했죠. 이분은 평소 지출을 철저하게 기록했고 은퇴 후 2년 차가 되니까 한 달에 18만 200만 원 정도면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대요. 자녀가 이미 독립했고 차량도 경차를 쓰니 유지비가 적게 들고 또 외식보단 집에서 식사하기를 선호했거든요. 문제는 한 번씩 찾아오는 병원비, 부모님 돌봄 비용, 예기치 못한 경조사 비용 등이었어요. 이럴 때는 저축해둔 긴급 자금을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본인은 생각보다 200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내가 돈을 물 쓰듯 안 써서 그렇지라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월 200이라는 생활비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위해선 지출 습관을 관리하고 예비비를 어느 정도 마련해 두는 게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어떻게 대비할까? 3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200이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단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이 나갈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사례 B를 볼까요? 사례 B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일하다가 58세에 조기 퇴직하신 분이 있었어요. 퇴직금과 개인 저축, 또 부모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신 덕에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퇴직했죠. 이분도 처음엔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버텨보자라고 생각하고 월 150만 원씩 쓰는 걸 목표로 했어요. 2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적금으로 묶어두고 일부는 배당주에 투자했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 큰 병이 생기셔서 1년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들었고 자녀 결혼 비용까지 동시에 겹쳐버린 거예요. 결국 몇 년 못 가서 거의 모든 자금을 소진해버리면서 부득이하게 다시 알바 자리부터 구해야 했던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3억이든 5억이든 내가 모아둔 돈을 통째로 생활비로만 생각하기보다 긴급 자금, 투자 자금, 생활비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 나만의 수익 루틴 만들기. 61세에 3억을 들고 퇴직한 은행 지점장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사실 이분도 3억 원 전부를 현금으로 들고 있진 않았다고 해요.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 일부는 배당주, 일부는 채권형 펀드, 그리고 소액은 예비비로 쓰는 시기였죠. 월 2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작은 부동산 임대 수익까지 합친 금액이 대략 200만 원 안팎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건 한 가지만 믿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주식 배당금만 바라보거나 부동산 월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도 경제 관련 자격증을 가볍게 따서 주변 사람들에게 재무 상담 유료가 아닌 용돈벌이 수준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어느 쪽이든 은퇴 후에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수익 루틴을 만들어두는 게 핵심인 듯합니다. 당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소액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지거든요. 5. 은퇴 후엔 큰 돈이 필요 없다는 착각.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난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서 소박하게 살 거야. 큰 돈 필요 없어라고 쉽게 말하는데 정작 시골 생활도 의외로 돈이 들어가고 만만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이것저것 배우고 활동하고 경험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지출이 늘 수도 있죠. 사례 C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례 C IT 회사에서 30년을 다닌 후 59세에 은퇴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건 사진 찍기다 하고 시골로 귀촌했어요. 시골집을 싸게 구했지만 막상 가보니 주택 보수 비용이 계속 들고 사진 장비 사느라 돈이 또 들고 지역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려니 교통비, 식비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죠. 결국은 오히려 도시에서 살 때보다 돈이 적게 든다는 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지출이 달라진다는 걸 실감한 거죠. 결국 은퇴 후에도 크고 작은 지출은 항상 발생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게 살겠다고 마음먹어도 인생에서 얻고 싶은 즐거움이나 새로운 도전에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6.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나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내게 3억이든 5억이든 혹은 1억이든 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릴 건지 또 어떻게 생활비를 만들 건지를 일찌감치 고민해 봐야 합니다. 61세가 되어서 갑자기 모든 준비를 시작하려면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반면에 40대, 50대부터 조금씩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갈지 구상해두면 은퇴 후 충격이 훨씬 덜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조금씩 중장년층이 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아직 은퇴가 먼 얘기야 하고 방치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작은 월세 건물이나 배당주,
혹은 연금 상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10년 후에 이 둘의 차이는 확연할 수밖에 없겠죠. 7. 마무리하며 결국 3억 들고 61세에 퇴직해도 월 200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 보자라는 경각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원하는 은퇴 후 삶의 모습이 달라요. 어떤 분은 매달 200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하나예요. 심리적인 준비 직업 정체성을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빈자리와 공허감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출 관리와 긴급 자금 생활비는 철저히 계획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을 꼭 확보해 둬야 해요. 수익 파이프라인 배당이든 월세든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둘수록 은퇴 후의 삶이 덜 불안하겠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지금 당장 많은 돈이 없더라도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 나만의 현실적인 은퇴 그림이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61세든 65세든 은퇴 후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건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지금 조금씩 준비해두면 훗날 우리도 마음 편히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도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봐야겠다 하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 정말 괜찮으신가요? 50대, 60대에 접어든 당신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껏 가정을 책임지며 달려왔는데 정작 내 노후는 불확실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국 사회의 중심이었던 60년 대생들, 그들이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연금, 그리고 자산만으로 남은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은퇴 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860만 베이비붐 세대가 겪게 될 은퇴 쓰나미,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은퇴 쓰나미 준비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86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며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은퇴 쓰나미라는 단어가 단지 과장된 표현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실제로 삶을 흔드는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 후 줄어든 소득, 막막한 노후.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했던 김 씨는 정년퇴직 후 2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는 막상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쳤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 요청까지 겹치면서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지만 자산이 줄어드는 현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교훈 은퇴 후 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은퇴 후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빈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고정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고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2. 자산은 충분하다 믿었던 박 씨의 착각. 박 씨는 50대에 은퇴를 앞두고 있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은퇴 후에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맞이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투자 실패로 인해 자산이 반토막 났고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60세가 넘은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교훈 은퇴 후 수익은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 월세 수입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다양화된 수익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노후 대비에 실패한 최 씨 부부. 경기도 외곽에서 살던 최 씨 부부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한 초기 자금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늘렸고 결국 은퇴 전에 작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전원생활이라는 꿈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큰 빚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은퇴 생활을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생활비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비책, 소득 다변화 전략 세우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파트타임, 자영업 또는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글쓰기 강사나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출 관리.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치품 구매를 자제하고 실질적인 생활비 수준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거나 필요 없는 차를 처분해 유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유지와 의료비 대비. 은퇴 후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을 미리 관리해 병원비 지출을 줄이고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활용해 대비하세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86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맞닥뜨릴 거대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생존의 키는 결국 개인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나만의 노후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쓰나미처럼 삶을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그저 새로운 파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은퇴는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나중에 할 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다가 더 중요한 미래를 놓치는 듯한 상황이죠. 오늘은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은퇴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준비,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았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물론 재정적인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돈이 아닙니다. 고립감, 무기력, 그리고 목표의 부재가 은퇴 후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재정 안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고정 수익을 만들어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고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원룸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투자로 고정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박모 씨 62세는 퇴직 후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작은 방을 월세로 내놓아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계획 세우기.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은퇴 준비입니다.
필요 없는 사치품 구매를 줄이고 실질적인 소비 패턴을 다시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자가용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거나 주거 공간을 축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대비 보험을 활용하라.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입니다. 실비보험, 간병보험 등은 필수적으로 가입해 두세요. 김모 씨 58세는 50대 초반에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그 덕분에 갑작스러운 수술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건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작은 건강 문제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꾸준한 운동.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중 운동은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식단. 은퇴 후에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식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세요. 김모 씨 67세는 은퇴 후 주 3회 장보기를 하며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네 번째,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무기력함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시간의 의미가 희미해지면서 삶이 무료해지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활동.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으면 다시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모 씨 65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링을 하며 은퇴 후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와 소규모 창업.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은 이모 씨 59세는 은퇴 후 비누 제작 취미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월 3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라. 은퇴 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기술을 익히는 등 지속적인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860만 명이 겪는 은퇴 쓰나미.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은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한다면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도전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을 흔드는 쓰나미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항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엔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의료 서비스나 문화생활의 접근성 부족으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서울을 떠난 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노후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서울을 떠나면 행복할까? 은퇴 후 도시를 떠나는 5060세대의 진짜 이야기. 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꿈꾸는 것은 여유롭고 한적한 시골에서의 삶입니다. 서울 같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겠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도시를 떠난 은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을 떠난 은퇴자들의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도시를 떠난 노후가 정말 행복한 선택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노후, 건강은 어떻게 지킬까? 김정수 62세 씨는 30년간 회사에서 일한 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공기와 한적한 환경에 만족했지만 몇 달이 지나며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던 김 씨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인근 병원까지 가는데 일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일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병원과 약국이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시골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 씨는 결국 의료 접근성을 고려해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떠난 것은 큰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사례 이 생활비가 줄어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늘어났다. 박영희 59세 씨는 서울에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한 뒤 남편과 함께 전라도의 한 시골로 이주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시골로 이주하자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비료,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교통비까지 매달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씨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 서울을 오가는데 드는 교통비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으로 해결되던 일이 시골에서는 차가 필수였고 차량 유지비까지 감당해야 했죠. 박 씨는 서울에서는 더 이상 돈이 들지 않던 작은 것들이 시골에서는 전부 비용으로 다가왔다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사례 3 시골에서의 고립감, 사람 없는 외로움. 최민호 65세 씨는 은퇴 후 자연과 가까운 전원 생활을 꿈꾸며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최 씨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려 했지만 오랜 시간 그곳에 뿌리 내린 주민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했고 문화적 차이로 대화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도시에서는 친구도 많고 모임도 자주 있었지만 시골에서는 저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더군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적어도 카페에서 사람들과 수다를 떨거나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노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건강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시에서는 병원과 약국이 가까워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작은 문제도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시골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를 떠나기 전에 재정적인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 노후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취미 활동이 가능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서울에 남아도 노후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도시는 여전히 은퇴자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문화생활 등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도시에는 가득합니다. 서울에서 소소한 취미를 즐기고 건강을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로망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을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를 떠나는 것이 꼭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도시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 전문가의 조언. 은퇴를 앞둔 많은 50대, 60대가 시골 생활을 꿈꿉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전문가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런 꿈만 같은 계획이 반드시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골로 떠난다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접근성 건강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50대, 60대 이후로는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료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에서는 집 근처에 병원과 약국이 늘 있습니다. 만약 심장 문제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병원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시골은 다릅니다. 작은 동네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제공할 수 없고 전문 의료시설을 찾으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질수록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된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은퇴자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를 떠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경제적 현실 시골에서의 삶이 정말 저렴할까? 시골 생활이 비용적으로 더 저렴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로 가면 생활비가 확 줄어들 거라는 기대와 달리 시골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으려면 도구와 비료 같은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골에서 자동차는 필수입니다.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모든 이동이 차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런 비용들이 쌓이면 도시에서 살던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골 생활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 외로움이 행복을 방해한다. 시골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도시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친구, 가족,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어 사람들과의 교류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소속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사는 것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외로움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도시에서는 카페에서 모임을 갖거나 문화센터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시골에서는 그런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실적 대안 도시에서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렇다면 도시에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 안에서 소소한 행복 찾기.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취미와 여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가, 독서 모임, 그림 그리기 등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와 가까운 삶 유지하기. 병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유지하세요. 건강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검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계획 철저히 세우기.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생활비를 철저히 분석하고 가능한 한 고정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활용해 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세요. 시골 로망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골 생활이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단순히 도시의 염증을 느껴 떠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시는 여전히 은퇴자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40대는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10억 원이라는 자산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40대가 직면한 은퇴 준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후폭풍을 짚어봅니다. 40대가 넘어야 할 10억 벽. 은퇴 후 당신이 겪을 끔찍한 현실. 40대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10억 원을 목표로 한 은퇴 자산을 쌓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나 높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왜 40대가 되면 은퇴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이 벽을 넘지 못한 채 은퇴 후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끔찍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1. 첫 번째 사례, 은퇴 준비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김민수 씨가 겪는 40대 초반에 회사에서 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급도 괜찮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은퇴 준비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민수 씨는 퇴직 후 몇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10억 원이라는 목표는 꿈 같은 숫자였고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할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민수 씨는 퇴직 후 첫 몇 년간 소득이 끊겨가면서 일자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경험이 많다는 건 좋지만 나이를 먹으니 취업시장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이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시작한 은퇴 준비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많은 사람들이 40대에 접어들면 은퇴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후회하게 됩니다. 사실 은퇴 준비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온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은퇴 자산 10억 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40대에 시작한다고 해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2. 두 번째 사례, 부동산에 올인한 40대. 이정훈 씨가 겪는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부동산만큼 확실한 자산은 없다며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몇 채를 구입했죠.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서도 은퇴 후에는 이 집을 팔아서 10억 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서울과 경기도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정훈 씨는 자산을 매각하지 못한 채 그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후에 부동산만 믿고 살다 보니 다른 투자를 소홀히 했다며 후회했습니다. 40대 후반에 접어들며 그는 급하게 다른 투자처를 찾아 나섰지만 그때는 이미 자산의 일부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었죠. 10억 원을 목표로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분산 투자 없이 한 곳에 모든 것을 걸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준비를 할 때는 분산된 투자와 더불어 다양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집중하다 보면 경제 불황이나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부터는 보다 폭넓은 금융 지식을 갖추고 여러 자산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세 번째 사례, 소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은퇴 후 파산. 정아름 씨가 겪는 소비에 있어 철저히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비를 했고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나중에 벌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은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저축을 모두 소홀히 했습니다. 은퇴 후 이제 60대 중반을 넘은 정아름 씨는 그때부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은퇴 후를 대비한 자산이 거의 없었고 소득이 끊기면서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10억 원을 목표로 한 자산도 꿈에서 끝났죠. 결국 예전의 소비 습관과 은퇴 준비 부족이 빚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정아 씨의 경우처럼 과도한 소비 습관은 은퇴 후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미래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 습관을 철저히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결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끝?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준비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10억 원의 자산을 쌓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현명한 소비와 저축 그리고 투자로 자산을 구축해야 합니다. 10억 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은퇴 후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여파는 6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40대는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은퇴 후의 불안을 막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0억 원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을 위한 기초이며 우리가 노후에 겪을 수 있는 끔찍한 현실을 막는 하나의 방어선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벽은 더 이상 넘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40대가 넘어야 할 10억 벽. 은퇴 후 당신이 겪을 끔찍한 현실. 서론. 40대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하고 10억 원을 목표로 한 은퇴 자산을 쌓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은퇴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안감, 그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 등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시작했던 계획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왜 40대가 되면 은퇴 준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까요? 왜 이 벽을 넘지 못한 채 은퇴 후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은퇴 준비의 현실 40대, 왜 준비가 늦었을까? 우리는 흔히 40대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수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가 은퇴 준비를 시작하기엔 아직 충분히 시간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시간 싸움입니다. 20대나 30대처럼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40대 후반이 되면 남은 준비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시각, 왜 10억 자산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왜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10억 원이라는 자산 규모가 과연 정말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생활을 고려했을 때 10억 원은 최소한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억 원은 필요한 금액입니다. 한국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나 공적연금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10억 원은 단순히 자산을 쌓는 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10억 원이 있으면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혹은 자산 운용 수익으로 매달 생활비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의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은퇴 준비의 실패. 그렇다면 40대에 접어들며 은퇴 준비를 놓친 사람들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왜 10억 원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사례 1. 소비 습관의 문제. 이정훈 씨가 겪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소비 생활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가고 최신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아 새로운 기기들을 자주 구입했습니다. 돈은 벌어도 돈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그는 은퇴를 대비한 자산 구축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50대 초반에 다가오며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때까지 적립한 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산을 만들지 않고 소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퇴직 후의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저축도 부족한 상황에서 10억 원이라는 목표를 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죠. 결국 이정훈 씨는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비 습관은 은퇴 준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40대에 접어들면 지나친 소비를 지양하고 자산 축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은퇴 후 준비되지 않은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2. 투자의 실패. 정은영 씨가 겪는 부동산 투자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40대 초반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는 생각에 한창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급격히 변동했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녀는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출을 활용한 과도한 투자로 자산이 쪼그라들었고 10억 원이라는 목표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하나의 자산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은영 씨처럼 특정 자산군에 몰두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하락장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4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2. 소비 절제와 저축 습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매달 저축하고 자산을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특히 40대에는 지출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은퇴 후 시나리오 계획.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10억 원이라는 자산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할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결론. 40대에 접어들며 은퇴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10억 원이라는 자산 목표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바꾸고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축적하며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끔찍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만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